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제3차 세계대전을 경고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구테헤르가 세상이 두 눈 부릅뜨고 더 큰 전쟁으로 달려간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브다가 푸틴에게 냉전을 끝내고 열전을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핵전쟁의 가능성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르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월요일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세계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위험의 에스컬레이션으로 인해 더 광범위한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테헤르는 평화에 대한 전망이 계속 줄고 있다면서 추가적 에스컬레이션과 유혈 사태의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고, 나는 세상이 몽유병에 걸려 더 넓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두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위기에 대한 그의 완전히 부정적인 전망은 크레물린의 가장 큰 공격이 다가오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경고에 뒤은 것이라면서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동부지역 전역의 점령을 위해서 바흐무트 주변의 약 24개 도시와 마을에 포격을 가했다고 썼습니다. 많은 최근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의 전략적 도시를 포위했고 바흐무트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암단이 갈수록 암담해 보입니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월요일 러시아가 전투에 새 부대를 투입해서 우리 도시와 마을을 차단하면서 동부에서 전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서 50만 대군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한 전쟁에 대해서 논의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지도자, 특히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방의 주요 강대국이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서 더 큰 집단적 노력으로 직접 키예프를 지원하라는 촉구입니다. 구테헤르의 발언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확대하면서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충돌에 가까워지고 빠르게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입니다.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나토 관리들도 위험을 인식했습니다. 젠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서 나토와 러시아 간의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다고 경고했고, 일이 잘못되면 끔찍하게 잘못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세계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핵 아마겟돈이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정부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마지노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과학자 회보는 핵전쟁의 위험이 냉전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둠스데이 클럭을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자정 90초 전에 마쳤습니다. 펜타곤이 자금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최근 장기전쟁 방지라는 보고서에서 장기 분쟁이 핵전쟁이 더 큰 가능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한편 과거 소련 공산당 기관지였던 러시아의 프라브다는 푸틴에게 냉전을 끝내고 열전을 시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프라우다의 관련 컬럼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31조 달러의 막대한 빚이 있고 페트로달러 수입이 떨어지는 미국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을 통제하지 못하면 패권국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미국이 중동 석유 공급 통제에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주요 에너지 생산국으로 등장했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분쟁은 민주주의의 높은 이상을 실현하자는 게 아니라 에너지 공급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욕구와 더 관련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정권 교체와 러시아 경제의 파괴가 미국의 목표임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중동의 군대 같지도 않은 삼류 군대에 연승하여 대담해진 미국이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공격할 것이라는 절대적 징후가 없다는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 존 커비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러시아 인종을 학살하려고 러시아 대문 앞에 나치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다. 냉전과
양측이 외교적 정교함과 상대방의 영향력 영역을 존중하던 시대는 갔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버그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나토의 패배라고 말했고,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고 선언했다. 내전에서 우호적 당사자에게 무기, 조언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중립행위가 아니며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라는 변명은 성립할 수 없다. 왜 서방 정치인들은 이토록 큰 실수를 저지를까? 첫째, 오늘날의 포퓰리스트 서방 정치인과 외교관은 전쟁보다는 트랜스젠더 문제와 정체성 정치를 다루는 데 더 적합하다. 둘째,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전쟁은 먼 곳에서 발생했고, 전쟁의 황폐와 공포는 TV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나 그것을 환호하는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기술적으로 발달한 소비사회에서 작은 핵폭발 하나도 우리를 중세로 돌려보낸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른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3일 동안 불이 꺼지고 식품 공급이 무너진 사회는 무정부 상태로 해체된다. 여기에 단 한 번의 핵교환도 세계를 파괴한다. 국가가 발전할수록 핵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저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 유일한 구원의 은총은 아무도 핵교환의 영향으로부터 면역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불길을 붙여지라는 미국 무기 제조업자, 전쟁을 응원하는 정치인, 그리고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 CEO는 그들의 재산이 순식간에 점멸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생명 자체보다 부를 더 중요시하는 미국의 글로벌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에게는 유쾌한 전망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전쟁 뒤에 긴 나무숟가락으로 세계를 마구 뒤흔드는 서구 문명이 머나먼 곳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러시아는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인 진술이며 점점 더 발전하는 무기, 정보 감시 및 나토의 계획된 공격을 제공하는 것이 심각한 위험을 구성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러시아가 나토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핵 옵션을 고려할 수 있고, 나토가 핵 에너지 공급에 적분할 남은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또한 핵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나토와 러시아의 핵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에 기여하고 트럼프와 핵전쟁을 막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으로 향하는 잠재적으로 수많은 공화당 경쟁자들 중에서 눈에 띄기 위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에 대한 반전 정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가 그의 캠페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익명의 개인을 위하여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익명의 개인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지난 2세대에 걸쳐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다. 반면에 드산티스의 의회 기록을 보면 그는 해외에서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군사적 참여에 투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J.D. 벤스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